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우리 임망을 변호사님 눈이 동그래서 눈이 돈처럼 보이네요. 네네. 그때보다 지금 조건이 좋아요. 저기 결혼은 몇 살에 하셨다고요? 27살. 어리셨나요? 어렸죠. 아직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 모르셨고 그러면 어마어마하시죠. 6째부터 열째까지는 1억 7천 5백. 그렇게 되죠. 제가 생각했잖아요. 0.001이가 생각했잖아요. 잠깐만 관악구 출산율이 약 0.6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아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초저출산율이 이어지는 원인 두 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답할 수 있어요. 그거 나는 알고. 돈. 네. 돈이에요.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왜 출산을 꺼립니까? 하는데 44.3%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에요. 그 뒤는 뭔지 아세요? 사교육,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고요. 주택 마련 부담, 청년 취업 다 돈이에요. 돈. 이거 하나로 다 요약됩니다.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우리 임망을 변호사님 눈이 동그래서 눈이 돈처럼 보이네요. 네. 네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반대예요. 돈도 네. 하나의 이유는 된다. 하나의 하지만 이유다. 다 돈이 문제냐?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27에 했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젊은이들에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내가 결혼했을 때처럼 좀 무모하게 한다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계획적인 청년 세대들이지만 어떨까? 근데 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때보다 지금 조건이 좋아요. 그거는 저기 결혼은 몇 살에 하셨다고요? 27살. 어리셨네요. 어렸죠. 아직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 모르셨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근데 달라요. 저는 상황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졌고 자기애가 더 커졌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남자는 어차피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 1, 여 1이 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보통 두 자녀를 낳아야 지금 인구가 유지되는 유지가 되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구가 계속 반감되고 있는 이 무서운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일자리도 줘야 되고 주택도 지원해야 되고 지금 이제 또 보조금도 줘야 되고 이거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정관념으로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근데 이 청년층을 제가 만나보면 네. 취미생활도 하고요. 여행도 가고요.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도 가고요. 또 프리다이빙도 하고요. 또 본인이 즐기고 싶은 걸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기반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젊은 세대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젊은 세대가 조금만 생각을 조금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조금만 자꾸 이쪽으로 가고 바꿔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어떨까요? 왜냐하면 임방글 변호사 얘기한 건 현실적인 문제고 네. 최영일 평론가 말씀은 이건 추상적인가? 인식이에요.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27살 때 결혼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다. 이게 어떻게가 지금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는 그때는 뭐 대충 대충 해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막 하면 막 돼요. 안 되죠. 정말? 네. 자, 그만.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돈의 문제, 무게중심을 좀 돈이라니까요. 이거는 답이 딱 나왔어요. 돈. 인간은 인식이에요.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식. 세상을 보는 세계관, 가치관 여기에 따라서 돈은 정말 따라올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요. 네. 저 집은 애가 셋이래 그러잖아. 잘 사나 봐. 부의 상징. 잘 사나 봐. 예전에는 그냥 아이를 놓으면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취직해서 돈 벌고 어느 정도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어떤 가정을 꾸리는데 부모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거 능력이 안 되면 아이를 공부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가 알아서 벌어서 잘 살게. 아이 공부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왜 땡이냐면 제 네. 주변에 지금 보면 부유층과 서민층을 보면 다둥이 집안이요. 부자들만 다둥이가 아니에요. 다둥이가 여기 저기 그럴 수 여기 있죠, 저기 그거는.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건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야. 나는 아이가 많은 게 좋아. 네. 근데 박봉인데 에셋을 키우는 집이 있고요. 부잣집인데 노키스
우리는 즐기면서 살 거야 부부가 이런 집도 있어요. 그렇죠, 돈의 문제가 그렇겠죠. 아니라는 걸 우리가 통계적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걸요. 그 결론은 지금 돈이 중요하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직 돈만이냐? 네, 오직 돈만이냐? 예,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출산 장려금이 있고 또 출산 축하금 등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자치구별로 뭐 첫째는 10만 원, 셋째에 300만 원 이렇게 지원 금액이 다양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말이죠. 7살, 그러니까 7세 이하 아동들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했어요. 좀 늦게 날 걸잖아. 지자체별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산후조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마더박스라고 있습니다. 마더박스를 또 보내줍니다. 택배로. 이런 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이 저출산 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150조? 150조. 150조.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러한 수당 정책 실효성이 있냐 없냐? 삐 없어요. 있다? 없어요. 네, 없다. 아. 돈 아까 돈 필요하다고 예, 그랬죠. 돈 필요해요. 네. 한 달에 10만 원 아동 수당 저도 받고 있거든요. 통장에 이렇게 살짝 스쳐가요. 이렇게 슉 스쳐가요. 스쳐가는 그 수당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제 돈 하는데 이 돈이요. 이런 수당 무슨 산후조리비 비원 이런 게 아니에요. 산후조리비 비용이 없어서 애 안 낳고 월 10만 원이 없어서 애 못 낳고 이거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려면 20년간 내가 먹이고 살려야 되거든요. 아이를 다 키운 다음에 난 이제 다 할 일 다 했군. 이제 나는 저 세상으로 이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아이 다 키운 다음에 나도 수십 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 얘기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경력 단절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외벌이만 먹고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없잖아요. 다 같이 벌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이 끊겨요. 그나마 전 전문직이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경력이 딱 끊겨요. 그게 1년 끊기는 게 아니고 짧게 1년이고 길게는 막 5년, 7년 끊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직장을 갖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문제냐 이거예요. 얼마까지 주면 만족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만족이 없을 거 아니냐. 지금 생각을 해봐요. 10년 동안 150조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150조 예산이면 우리가 국방비가 네. 올라가서 연 한 40조 되거든요. 그럼 150조면은 지금 한 4년치 국방 예산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랬는데 10년 동안 출산율이 늘기는커녕 줄었죠. 그럼 150조를 쏟아부어도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렇지. 그럼 200조 쏟아부으면 살아날까? 그럼 전 하자 하고 싶은데 150조를 어디다 썼는지를 들여다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썼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플랜의 실패다. 조금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남성 직장은 어떻게 되지?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은 어떻게 막지? 근데 맞벌이를 하는 경우엔 아이를 어디서 타가를 해야 되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성을 했다면 150조를 더 줄이고도 출산율을 막거나 네.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었을 텐데 잘한다. 근데 아싸. 좀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늘려도요? 아니 근데 돈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있긴 있어야 좋죠. 되고 최근에 기사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올 8월 전라남도 영광 아시죠? 영광. 영광. 네, 굴비 영광. 굴비. 굴비. 이 동네에서 아이를 10명을 낳은 가정이 있어. 영광 전체에서 아이 10명. 아니죠. 한 가정이 한 집에? 그러니까 한 엄마가 아이를 10명 낳은 집이 있어요. 한 부모가 네, 10명이 네. 아니라 출산?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지난해 7월 그런 가정이 또 있다 10명을 낳았대요. 와. 영광에. 네, 영광에. 영광군은 결혼 장려금 5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첫째 아이에게 500만 원, 둘째 아이에게 1,200만 원, 셋째 아이에게 1,500만 원, 넷째 아이에게 2,000만 원, 다섯째 아이에게 3,000만 원. 이것도 모자라서 최고 3,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에 지원하고 있다고. 와. 네. 여섯째 때부터 3,500이잖아요. 좀 계산하지 말고요. 또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은 하실 여섯째부터 열째까지는 1억 7,500. 그렇지. 출산 및 양육 지원비도 또 받아요. 30만 원 받고 또 3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또 12개월 이전까지 매월 20만 양육 수당, 10만 원의 아동 수당, 영양 관리 등을 계속 지원한다는 거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 여기? 천국이네요. 네, 이건 영광. 가야 돼요. 와. 아니 가야 되는 것만이 문제 아니라 제가 네. 지금 영광으로 이주를 하면 문제는 부인을 어떻게 하죠? 경고.
네. 예. 관악구에도 이 출산 지원 수당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꼭 2019년 그러니까 올해 4월 1일부터 출생아에게 이제 지원이 좀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급 금액은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20만 원, 셋째 아이 30만 원, 넷째 아이 50만 원, 다섯째 아이 무려 100만 원의 축하 장려금을 뒤에 공 지원하는데도 하나 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라남도 영광군과 비교하면은 35배. 35배. 자, 그럼 이쯤에서 관악구 출산율이 특히 낮은 이유 이번에도 이 수당과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뭐 저기는 돈밖에 수당을 모르니까. 근데 수당이 좋으니까 내가 진짜 돈 걱정 없이 애를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지금 관악구도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오려면 사실 영광에서 준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네. 서울은 살기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근데 관악구의 특성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관악구에 말입니다. 누가 사느냐, 네. 누가 사느냐의 문제인데 여기는 1인 여성 가구가 많다고 많아요, 해요. 그럼 왜 1인 가장 여성 많죠, 가구가 가장. 많냐? 여기가 집값이 좀 저렴해서 그러니까 이제 직장 여성들이 집을 이제 구해서 살 때 이제 뭐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거나 해서요. 그럴 때는 이제 관악구를 많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출산율이 낮은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역적 듭니다. 특성이 있다. 네. 아까 답을 얘기하셨네요. 이거 돈 문제 아니에요. 관악구는 인구 구조의 문제예요. 1인 가구가 많다는 건 뭐냐면 지금 신혼부부가 없잖아요. 관악구에. 거의 직장 다니고 또는 학교 다니고 대학생들 네. 또는 우리 임 변호사님이 직접 관계가 있는데 여기 예나 지금이나 고시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지금은 고시는 없어졌지만 네. 어쨌든 이제 이 원룸텔, 고시텔에 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1인 가구, 1인 가구가 관악구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관악구가 인구를 늘리려면 출산율을 늘리려면 네. 부부를 많이 유입해야 된다. 부부를 예, 부부가 살기 좋은 지자체라는 이미지를 좀 널리 제고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말씀하신 이 집값,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네, 건 이 좀 빠듯한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에 좋은 출발지라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한 지자체가 있어요. 오, 설마 그곳? 그곳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아요? 네, 서초구죠. 네. 오, 서초구가 미미합니다만은 출산율이 좀 올라갔어요. 지난해 서울시 평균 합계 출산율이 0.76명인데요. 서초구는 0.8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서초구 0.8명이 그 전년 대비해서 숫자 잘 기억하십시오. 0.001 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0.001이요. 그러니까 제가 증가했잖아요. 0.001이가 증가했죠. 자, 그만.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자. 그래서 아빠들을 서초구에서 서초 프렌데디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토요일에 열고 할마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할머니인데 엄마처럼 돌봐주는 분, 할아버지인데 아빠처럼 돌봐주는 이 사람. 할마 또 지원금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양육 정책과 출산율 증가에 이런 것들이 관련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서초구 이런 사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초 구민으로서 이런 정책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환영합니다. 아마 이런 요 정책, 요 프로그램들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또 둘째도 낳아봐 이런 생각을 저는 하실 수도 있었다고 네. 봐요. 그래서 그 숫자가 0.001이 아니었나. 그 얘기는 또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게 그렇게 또 아주 마지막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다. 네. 도움은 되긴 그렇죠. 하지만 0.001명 정도. 그래도 떨어진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럼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서초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출산에 대한 멘탈이 궁금해요. 이거는 통계로만 보지 마시고 네. 0.001, 0.0001 이거 보지 마시고 주민들과의 좀 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왜 부정적인 출산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가 하는 그 분기점, 네. 이 크리티컬 매스를 좀 분석해내는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람의 문제잖아요. 생명의 문제고 좀 발로 뛰어다녀 주시죠. 반대예요. 왜요? 이분은 내가 말만 하고 다 반대. 제가 잘했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했죠. 그렇지. 반대와 찬성 의견으로